참새인문학방앗간 1장 3강 시베리아의 잉크, 진실을 말할 언어를 빼앗긴 자들. 옛 독일의 오래된 농담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시베리아에 일자리를 얻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검열관이 모든 우편물을 읽어볼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둡니다. 자, 우리 암호를 하나 정하자. 내가 파란 잉크로 편지를 쓰면 그건 전부 진실이야. 하지만 빨간 잉크로 쓰여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한 달 후 친구들에게 시베리아에서 온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는 파란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 생활은 모든 것이 훌륭해. 가게에는 상품이 가득하고 음식은 풍부하며 아파트는 크고 따뜻해. 서양 영화도 볼 수 있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지. 단 하나, 자네들이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여긴 빨간 잉크가 없어. 여러분, 이 편지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편지는 분명 진실을 의미하는 파란 잉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가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오늘 3강에서는 슬라보의 지적이 이 기막힌 농담을 통해 폭로하는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언어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농담이 어떻게 검열관을 속이고 진실을 전달했는지 논리적으로 뜯어봅시다. 편지의 표면적인 문장, 즉 언표의 차원만 보면 이 편지는 긍정적인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환경, 즉 언표 행위의 차원에 숨어 있습니다. 빨간 잉크가 없다는 단 한 줄의 언급이 이 편지가 사실은 빨간 잉크로, 즉 거짓말로 쓰였어야 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죠. 지적은 이 농담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빨간 잉크가 없다는 그 언급 자체가 문자 그대로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진실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물리적으로 빨간 잉크가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검열이라는 억압 상황에서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락강과 지젝의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주체의 진짜 진실은 겉으로 말해진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행위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젝이 든 또 다른 일상적인 예를 볼까요? 어떤 남자가 데이트 중인 여성에게 다가가 블라우스를 풀어도 될지 묻고는 실제로 그렇게 한 다음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블라우스를 다시 채워줄까요? 이 질문은 표면적인 문장, 즉 언표만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아주 정중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상황, 즉 언표 행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중한 가면을 쓰고 상품을 살펴보듯 여성을 훑어본 다음에 잔인하게 거절하고 모욕을 주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말의 합리성보다 그 말이 발화되는 뼈대의 구조가 진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시베리아의 노동자 역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철저한 억압 속에서 자신이 처한 조건 그 자체를 암호로 사용하여 검열관의 눈을 피해 진실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베리아 농담은 옛날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지젝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이 농담은 자유롭고 세련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모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베리아 수용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투표의 자유, 수만 가지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원하는 자유를 모두 소유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젝은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체제에 대한 불만과 진정한 부자유를 표현할 빨간 잉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젝은 오늘날 우리가 언론과 정치를 통해 듣는 화려한 단어들, 예컨대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같은 지배적인 용어들이 사실은 현실 인식을 마비시키는 기만적인 용어라고 지적합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사유하고 비판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신비화합니다. 이것이 현대 이데올로기의 가장 소름 돋는 작동 방식입니다. 과거의 독재는 폭력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현대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불만과 억압을 표현할 언어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우리를 통제합니다. 빨간 잉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 잉크로 나는 자유롭다고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젝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자유 그 자체가 우리의 내밀한 부자유를 가려버리고 지속시킨다. 우리는 마트에 가면 수십 가지 맛의 커피와 시리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넷플릭스에서 수백 편의 영화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죠. 하지만 지젝은 이 무제한적 선택의 자유 이면에 강요된 선택이라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단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제가 허용하는 룰, 즉 파란 잉크의 틀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바꿀 빨간 잉크는 애초에 선택지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스마트폰 요금제를 쓸지는 밤새워 고민하지만 왜 우리가 평생 빚을 갚기 위해 과로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항할 언어를 찾지 못합니다. 지젝은 영국의 철학자 길버트 케이스 체스터턴의 말을 인용합니다. 현대 스타일로 말해서 노예의 마음의 해방을 가로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자유롭게 되길 원하는지 어떤지 그에 대해 고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권력자를 욕하고 재벌을 비판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판의 언어조차 대타자가 허락한 파란 잉크일 뿐입니다. 체제는 우리의 자잘한 불만들을 허용함으로써 정작 시스템의 뼈대를 뒤흔들 진짜 실제적 적대감을 은폐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빨간 잉크가 없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파란 잉크만으로 나는 자유롭다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편지를 매일매일 써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농담은 때로 현실보다 더 날카롭게 진실을 찌릅니다. 시베리아 노동자의 농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잉크는 무슨 색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삶을 사유할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는 부드러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에게 빨간 잉크가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직면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텅 빈 자유의 이데올로기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카페에서 우리가 매일 주문하는 커피에 얽힌 또 다른 기막힌 농담을 만나보겠습니다. 크림 없는 커피와 우유 없는 커피는 과연 같은 것일까요? 지젝이 말하는 결여의 존재론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새인문학방앗간 1장 3강 시베리아의 잉크, 진실을 말할 언어를 빼앗긴 자들이었습니다. 방앗간에 들르는 참새처럼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낯설고 딱딱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 개념들을 방앗간에서 곱게 찢듯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딱딱한 개념을 고운 가루로 참새인문학방앗간입니다.